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의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는데요.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 첫날인 어제 김종석 부의장 등 확대 의장단은 원구성 등 빠른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고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개입에 나섰습니다. 부의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간 울산시의회 상황에 대해서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의장 선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안수일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울산시의회 의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부의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의장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된 첫날, 김종섭 제1부의장 등 확대 의장단은 긴급 모임을 갖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의회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13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난항을 겪던 상임위원회 원구성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김상욱 시당위원장이 의회 파행에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정치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잇따라 예고돼 있던 김종석 부의장과 공진혁 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안수일 의원이 갖기로 했던 이날 기자회견을 경쟁하던 위원들 간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고 해당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견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서로 간에 계속해서 감정 자극이 되거나 또는 오해가 유발되거나 계파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모습들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 행위 제공자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처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개입을 통해 늦어도 8월 안에는 울산시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과 의회 사무처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울산 시민께 끼친 피해와 유능함에 대해 조속한 해명과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부의장 직무 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울산시의회가 빠르게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인 울산 반천 일반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안전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신흥 SAC 울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흥 SAC는 2차 전지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반천 일반 산단 13,000제곱미터 부지에 804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준공된 울산 공장은 각형 2차 전지용 안전장치 부품을 월 최대 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대비 사전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2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의 건설 공사로 인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영 ENG가 용역을 맡아 오는 10월 중간 보고회와 연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달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21개 직종 선수 60명을 내보냅니다. 시는 어제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연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선수당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경상북도 구미와 경주, 안동, 포항 등 4개 도시 7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은 올해 2분기 생산과 수출은 늘어난 반면 소비와 건설 수준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수출도 7.7% 늘었지만 소비는 7.9% 감소했고 건설 수주도 25.3%나 줄었습니다. 특히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울산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소방 설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소화 설비 등의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수심 200m까지 수색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이 울산 재난 현장에 투입됩니다. 울산 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어제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수중 로봇을 활용한 수중 수색 훈련을 실시합니다. 새로 도입된 수중 로봇은 수심 200m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음파 탐지기가 부착돼 수중 수색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은 수중 로봇의 사용법을 익혀 재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온산선 폐지 공동추진위원회는 어제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온산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온양읍과 온산읍 주민 100여 명은 울주군 남창역과 온산역을 잇는 화물 전용 노선인 온산선의 황산 수송을 당장 중단하고 효용 가치가 없는 온산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철도공사에 온산선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이나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어제 열린 월요 정책회의에서 작품 공모전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일부 공모전과 행사에서 참여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장생포가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생포를 찾은 방문객이 벌써 100만 명을 넘겼는데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에다 수국축제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유영하는 참돌고래떼. 고래바다 여행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고래떼를 발견하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는 고래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보다도 문화 관광 이런 게 많이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고 관광 특구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래 많이 소개를 많이 이래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울산이 제 고향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이 장생포를 찾고 있는데 올해는 유료 방문객만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한 건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장생포 수국축제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수국축제 기간 장생포를 찾은 방문객만 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고래축제도 예정돼 있어 지난해 방문객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고래도시는 장생포의 정체성에 수국과 호러 페스티벌처럼 계절별로 테마를 더했더니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작년에 13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셨는데요. 금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한 만큼 365일 축제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암치료 약물 효능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유자형 교수팀은 금속 유기 골격체 나노 입자에 항체를 결합한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달체는 원하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표적할 수 있으며 암세포의 다른 세포와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것을 줄여 생체 환경 안정성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종인 큰 바다사자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26분쯤
부산 기장군 앞바다 등부표 위에 바다 사자가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사히 구조한 뒤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고래연구센터에 확인한 결과 큰 바다 사자인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호텔 현대 바이라한 울산에서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울산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울산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와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 분야 국제학술대회의 울산 유치 등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한국관광학회 회원 20여 명은 오늘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HD현대중공업, 대왕항공원 등을 둘러보는 울산 팸투어를 갔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수중 드론으로 수심이 깊은 북신항 액체부두를 안전 점검합니다. 항만공사는 울산항은 수심이 깊고 연간 2만 척이 넘는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어 잠수부를 투입한 안전 점검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수중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은 검사 기간과 비용,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문화원 제9대 원장에 손영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울주문화원은 지난 9일 울주민속박물관 2층 자료실에서 원장 2취임식을 갖고 손영우 부원장의 원장 취임과 함께 노명숙 직전 원장 2임식을 가졌습니다. 손 원장은 지난 1999년부터 울주문화원 이사를 거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과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울산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 원장의 임기는 2028년 7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제34회 울산 고복수가요제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이 선정됐습니다. 울산 연예예술인협회는 예심에 참가한 450여 팀 가운데 1차 예심을 통과한 100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최종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상금 1,920만 원이 걸려있는 고복수 가요제의 본선 경연은 오는 31일 열리며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가,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울산 연예예술인협회의 가수 인증서도 수여됩니다. 울주군 언양모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등의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지구 현황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우동마을은 태풍 차바와 흰난로 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해 9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한 뒤 오는 2027년까지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